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일 월요일 KTV 뉴스 시작합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투표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이번 선거가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넘어 화합의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선거라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이번 선거는 6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모든 준비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면서도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선거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선거를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넘어 화합과 희망의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선거라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선거 관리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 도입했던 사전투표 보관장소 CCTV 24시간 공개와 개표 과정 수검표 실시를 이번 선거에서도 그대로 적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더해 사전투표소별 투표자 수를 1시간 단위로 집계해 공개했으며 각계각층 인사들로 구성된 공정선거 참관단이 선거 관리 현장을 직접 참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 위원장은 유권자들이 투표소로 향하는 발걸음이 모여 모두가 희망하는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 될 것이라며 치열한 경쟁을 펼친 정당과 후보자뿐 아니라 후보자에 대해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준 국민께도 선거 결과를 존중하고 승복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대선 본투표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되며 앞서 치러진 사전투표에서 전국 최종 투표율은 34.74%로 역대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곧 통화할 예정이라고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이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중 무역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번 통화가 재점화된 양국의 무역 갈등이 완화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무역 협상을 주도하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통화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중국의 무역 합의 위반 문제가 해결될 걸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케빈 쉿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도 두 정상이 곧 대화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시진핑 주석과 통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I'm sure that I'll speak to President Xi and hopefully we'll work that out. But yeah, there's a violation of the agreement. Yeah, please.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중국이 미중 무역 합의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중국이 합의의 큰 사안을 위반했다고 거듭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합의를 위반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중국이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대미 수출 제한을 풀지 않는 점을 문제 삼고 있는 거란 추론이 우세합니다. 이로써 미중 무역 갈등이 재점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양국 정상이 통화를 통해 해당 무역 문제를 논의하고 원만히 해결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효력을 두고 심리를 진행 중인 사법부를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법원이 관세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리면 다른 나라로 하여금 미국을 인질로 잡도록 허용하는 거라며 이는 미국의 경제적 파멸을 의미하는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달 28일 1심 재판부인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행한 상호관세를 무효로 판결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즉시 항소했고 미 연방항소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해당 판결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의 최종 결론은 연방대법원이 내립니다. 연방대법원은 현재 보수와 진보 성향 대법관 비율이 6대3으로 보수 성향 대법관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금연을 위해서 보조제의 도움을 받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사용법을 제대로 알고 쓰는 게 중요합니다. 올바른 용법을 지키지 않으면 심각한 부작용까지 유발할 수 있는데요. 강재희 기자입니다. 금연보조제는 니코틴 없는 의약외품과 의약품으로 나뉩니다.
관련형 전자식과 카트리지 형태의 의약외품은 담배 대용으로 장시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니코틴 액, 가약물질 등 다른 물질과 혼합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 의약품의 경우 제품 형태에 따라 껌이나 트로키제, 몸에 붙이는 경피흡수제 등으로 나뉘는데 이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여러 제품을 복용하거나 보조제를 사용하며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됩니다. 떨림이나 두통, 심장 질환 등 크고 작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껌하고 트로키제 같은 이제 그런 것들은 일반 의약품으로 쉽게 살 수 있는 것들인데 주성분이 니코틴입니다. 그래서 담배하고 계속 같이 피우게 됐을 때는 니코틴 혈중 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거고요. 흡연 욕구를 줄여주는 전문 의약품을 복용할 때는 복용 방법과 시기, 복용량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금연 보조제를 구매할 때는 의약품,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금연 보조 의약품은 불법으로 구매해서는 안 됩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 게시된 의약외품의 경우 의약품 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허가받은 상품과 같은 상품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구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강재입니다. 최근 중국과 태국 등 인접 국가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고위험군의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면역 형성 기간을 고려해 고위험군 중 미접종자는 가급적 빠른 신내에 접종하고 코로나 증가세를 보이는 주변국으로 여행할 예정인 고위험군은 출국 전 접종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질병청은 65세 이상 어르신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백신 예방접종 기한을 이번 달 30일까지 연장한 바 있습니다. K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국정 소식을 한 걸음 더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